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안섬에서 국산 바나나 첫 수확을 이룬 청년 농부의 도전기와 함께 그동안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택배를 받기 어려웠던 섬에서 드론 배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게를 못 이긴 바나나 송이가 휘어지고 농부가 조심스럽게 자른 열매가 두 손에 안깁니다. 이곳은 신안군 팔금도 퍼플 바나나 농장.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에서 국산 바나나가 올여름 첫 수확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산에 익숙한 바나나지만 국내 재배에 성공한 이 농장은 농민 3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고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이 농장은 바나나 나무를 일반 소비자에게도 분양해 소비자는 내 나무에서 자란 바나나를 받아보는 추억을 얻게 됩니다. 직거래 이상의 가치를 판매하며 도시민과 농촌 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양받은 이 바나나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신안군은 이처럼 청년 인구 유입과 고소득 작목 개발을 결합한 농업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비롯해 애플망고, 올리브 등 아열대 과일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 농부에게 빌려주고 생산 기반과 기술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작물인데 이렇게 신안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그리고 배워가면서 키우고 또 기술력도 얻어가면서 또 고소득 작물을 하면서 저희가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만 고온 습도 조절과 생산 안정성, 유통망 구축은 물론 염해와 토양 조건 등 섬 지역 특유의 환경적 한계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실험 속에서 청년 농업과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가방을 매단 드론이 높게 떠오릅니다. 이내 육지를 벗어나 바다를 가로질러 2km 정도 떨어진 고흥 상화도까지 날아왔습니다. 드론이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그물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갑니다. 가방 안에 든 건 시원한 물회. 평소 배달 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드론으로 받은 물회를 맛보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배로 오는 시간이 너무 기다리고 또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상하도까지 이렇게 드론으로 음식이 배달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최대 5kg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드론은 왕복 25분 정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은 상하와도와 등량도, 거금해양 낚시공원과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등 4곳의 드론 배송 거점과 12개의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마을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긴급 의약품 배송도 가능합니다. 드론 배송은 11월까지 운영되고 섬 주민은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송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이제 이렇게 드론 배송을 함으로써 그쪽 도서벽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흥 섬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드론 택배.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송 물품의 중량과 거리 확대, 비바람 등 날씨에 따른 한계 극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배달 서비스에서 소외돼 왔던 섬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거리. 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갓 나온 음식들은 거리에 놓인 테이블에서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밤에 더 선선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먹거리도 풍부하고 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밤이 깊어지자 목포 역전 야시장은 더욱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목포 원도심 야시장에선 격주 주말마다 이렇게 30곳가량의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이 관광객들과 만납니다. 사람 사는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너무 활성화되니까 목포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니까 시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늘어가는 빈 점포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상인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할 방법을 찾다 직접 목포 최초의 상설 야시장을 기획했습니다. 목포를 역전시키자, 원도심을 역전시켜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1월까지 1차고 그 다음 26년도에는 매주 할 수 있는 그런 역전 야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도심 계양문화거리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는 이미 대표 관광 코스. 지난달 공개돼 홍콩과 터키 등에서 흥행몰이 중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의 배경 장소들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목포가 굉장히 근현대사 그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의 노력과 도시가 가진 매력이 더해지며 목포 원도심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순천시 풍덕동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부터 내부를 둘러보려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보증금과 달마다 임대료를 내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입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 수준인데 내 집 마련이 아직 부담인 수요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여기는 또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보고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방문객들은 요즘 살만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순천이나 광양 다녀도 여기저기 다녀도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월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힘드네요. 지역에서는 입지와 환경에 따라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두 건 매물이 나와도 금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집값은 계속 내리막인데 새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어 일단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전남 아파트 값은 10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집을 사는 걸 미루고 일단 전세를 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찾는 것 같아요. 전세를. 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까지 전세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 품귀로 월세 전환도 빨라지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불안과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원유에서 나온 납사를 분해해 에틸렌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여천 NCC.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3곳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제3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계속되는 적자에다 올해 1분기에도 5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대규모 감산을 결정한 겁니다. 3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틸렌 규모는 연간 47만 톤으로 여수산단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의 7에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천 NCC 측은 공장을 언제쯤 다시 가동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경기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공장에 배치됐던 인력 가운데 일부는 시설 유지 보수 작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도 공장 가동 중단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파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조합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석유화학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마저 이미 일부 공장이나 생산 공정 가동을 중단한 상황.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에틸렌 스프레드가 하반기 들어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손익 분기점을 밑돌고 있고 글로벌 공급 과잉과 외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단기간에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이 중국에서 워낙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추세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많죠. 인력 감축과 공장 가동 중단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산단.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땅끝 해남의 골프장. 올 가을 이곳에서 리디아고, 유에란, 이민지, 넬리 코르다 등 세계 정상 여자 골퍼들이 샷 대결을 펼칩니다. BMW 코리아와 LPGA, 전라남도와 해남군 등이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해남에서 2025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LPGA 역사상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지역적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230만 달러, LPGA 상위 랭커 68명과 초청 선수 10명 등 7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호주의 해나 그린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최대 6만여 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숙박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해남은 문화와 역사,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해남에 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원주와 파주 등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남겼습니다. 골프 불모지였던 해남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스포츠 무대의 중심지로 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